네, 안녕하세요. 써니버스입니다. 이번에 써니노션이라는 새로운 부제로 프리다이빙을 주제로 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 2개월 동안 유럽으로 교환학생 및 여행을 갔다 오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자연 환경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고, 사람이 들어가도 되는 물이란 물은 웬만하면 다 들어가 본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수영을 배워서 원래도 물을 좋아하긴 했는데요. 해외에서 그렇게 물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 좀 더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교환학생을 함께 갔다 온 민기랑 프리다이빙 패디 레벨 2 과정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3월부터 5월까지 레벨 2를 획득하기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프리다이빙에 입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프리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강의 과정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네이버를 통해서 패디 자격증반을 수강한 뒤에 업체에서 안내해주시는 대로 초급 1강 수업을 예약했습니다. 초급 1강은 총 3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물개답게 평소 볼 수 없던 5m 깊이의 풀장을 보자마자 바로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바로 프리니를 위한 이론 교육입니다. 수심이 허리까지 오는 데크라고 부르는 곳에서 20분 정도 이론 교육을 먼저 받았습니다. 멋진 프리다이버가 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하는 회복 호흡과 기본적인 프리다이빙 생리학과 물리학을 배웠습니다. 기초 설명을 듣고 난 이후 본격적으로 프리다이빙의 종목인 스태틱, 프리이멀전, 덕다이빙의 기본적인 자세를 배웠습니다. 프리이멀전에 몸을 뒤집으면서 들어가는 시작 자세는 까다로웠지만 물을 좋아해서 많이 들어간 덕인지 이퀄라이징과 덕다이빙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의 프리다이빙 첫 스태틱 기록은 1분 40초 정도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쌤이 처음 보는 대포 같은 걸 들고 오셨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카메라였더라고요. 덕분에 첫 수업에 이런 인생샷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첫 다이빙 이후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마스크와 스노클도 구매해버렸습니다. 처음 들었던 초급 강습에 대한 자세한 경험을 구매 후기로 적어놨었는데요. 업체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리뷰 이벤트 1등에 당첨이 되어버렸습니다. 1등상은 무려 카본 롱핀! 너무 이쁘다. 카본의 강도를 소프트랑 미디움 중에 고를 수 있었는데 운동 적당히 하는 성인 남성 기준 미디움이 괜찮다고 해서 저는 미디움으로 골랐습니다. 단숨에 종합운동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살면서 50만원짜리 오리발을 신어볼 일이 있을 줄이야. 고수는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고수는 보통 좋은 장비를 쓰죠. 저도 프리다이빙 고수가 되기 위해서 바로 신어봤습니다. 확실히 플라스틱보다는 가볍지만 움직이기 위해선 그만큼 힘도 많이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가벼운 사진 촬영과 스태틱을 마치고 바로 덕다이빙부터 해보았습니다. 기존의 대여에서 사용하던 플라스틱 핀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발목에 힘도 조금 더 들어가는 느낌이고 넓게 피닝하는데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빠르게 프리이멀전도 도전해봤습니다. 이때쯤부터 프리다이빙 영상도 유튜브로 찾아보다 보니 이것저것 잔재주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놀고 있을 때쯤 연습반 관리하시는 강사님께서 도넛 만들고 계신 걸 봤는데 무지막지한 도넛 만들기 고수였습니다. 저도 따라서 도전해봤는데 도넛 1회차는 당연히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제가 하니까 도넛 비스무리한 모양도 안 생기더라고요. 비록 도넛 만들기는 실패했지만 그렇게 첫 핀 사용이 끝났습니다. 스태틱 기록도 2분대로 늘었고 자세도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 제법 뿌듯했던 연습반 일상입니다. 중간고사가 시작되기 전 일주일 만에 종합운동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도 상쾌하게 스태틱으로 연습반을 시작합니다. 좀만 더. 숨을 참는 건 항상 어렵습니다. 2분이 넘어갈 때쯤 호흡 충동이 일어나고 당장 고개만 들면 숨을 쉴 수 있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좀 더 가는. 정말 끝까지 왔을 때 마지막 10초까지 버텨봅니다. 오늘의 스태틱 기록은 무려 와, 2분 29초입니다. 오, 죽겠다. 오늘의 연습반은 지난번 그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약간 은둔고수 고인물 같은 느낌이랄까요? 강사님이 핀을 사용하지 않고 계셔서 그동안 허락을 받고 잠시 써보기로 했습니다. 롱핀보다 길이는 짧아서 확실히 추진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발목이 굉장히 편안하고 무엇보다 되게 부드러운 핀이 가능했습니다. 카본이라고 다 똑같은 카본이 아닌 것 같네요. 지난번 도너츠 증기면기를 보여주셨던 강사님이 이번엔 새로운 기술을 전수해주셨습니다. 바로 장풍입니다.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셨는데 역시 1일차는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연습반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남은 건 초급 2강 수업입니다. 회 쨍쨍하네 오늘. 5월 12일 민기와 함께 초급 2강 수업 겸 시험을 보러 용인 딥스테이션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바로 풀장이야? 1층으로 들어가자마자 최대 36m 깊이의 풀장이 바로 반겨줍니다. 빠르게 샤워를 마치고 강의를 듣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풀장 안에 들어와서 보니 깊이가 더 체감되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스태틱, 5m 프리이멀전, 25m 자명을 진행하고 10m에 있는 부위로 향했습니다. 10m의 깊이에 놀라기도 잠시 바로 프리이멀전부터 진행했습니다. 5m 때와는 달리 훨씬 강한 수압이 폐를 조여왔습니다. 단순히 깊이가 2배가 되었을 뿐인데 그 체감은 훨씬 컸습니다. 피닝 몇 번 하면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던 5m와 달리 10m는 훨씬 깊게 느껴졌습니다. 프리이멀전을 2번 정도 진행하여 수심에 익숙해진 후 다음으로는 줄을 잡지 않고 하강하는 콘스턴트 웨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론으로만 들었던 음성 부력 때문인지 아니면 덕다이빙의 관성 때문인지 피닝을 크게 하지 않아도 술술 잘 내려갑니다. 바닥에 닿았으면 쌤이 알려주신 대로 줄을 잡고 턴을 해야 하지만 역시나 멋지게 실패하고 적당히 돌아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10m에서의 프리이멀전과 콘스턴트 웨이트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다음은 레벨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레스큐입니다. 5m 아래에서 버디에게 블랙아웃이 왔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버디를 수면 위로 데리고 올라와서 올바른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다. 기절한 버디에게 덕다이빙으로 접근하여 한 손은 뒷목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입을 막고 높게 들어올린 다음 수면 위로 빠르게 상승해줍니다. 여기서 다른 손으로 입을 막는 이유는 버디가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함이라고 배웠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온 다음에는 마스크를 벗기고 안전한 물 바뀜을 인지시키기 위해 눈에 바람을 불고 말을 겁니다. 버디의 정신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방금의 단계를 틀리지 않고 실시하게 되면 통과입니다. 자, 그렇게 레스큐도 마쳤으니 기대하고 있던 사진 촬영 시간입니다. 들어올 때 봤던 커다란 나무 밑동에서 먼저 사진 촬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용인 딥스테이션에서의 초급 2강 수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깊은 수심에 대한 걱정과 달리 잘 마무리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다이버가 되기 위한 마지막 한 단계가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필기시험인데요. 이게 왜 답이지? CBT 문제 푸는 거랑 비슷했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짜자잔. 깔끔하게 100점으로 합격해주고 합격 메일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2024년 5월 17일부로 정식으로 패디 레벨 2 프리다이버가 되었습니다. 다소 가벼워 보이는 시작이지만 새로운 도전의 중간점에 도달한 것 같아 매우 뿌듯합니다. 멈추지 않고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써니버스, 보홀과 미야코지마 편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